인간들이 이제 자신의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막 합성 세제들, 그리고 막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자동차 굴리고 또 뭡니까? 막 자기 집을 좋게 짓기 위해서 막 무분별하게 살림을 막 개척해서 전원주택 짓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지구 환경이 아주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래야지. 글쎄 모르겠다. 뭐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 손자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손자까지는 크게 이제 기후 변동이 없이, 물론 더워지기는 하지만 너희들 손자까지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이다, 기후 변화가. 하지만 너희 손자들이 또 손자를 낳으면 그 손자들은 아마 만약 이대로만 간다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달 방법이 있어요. 에너지가 이제 복사 형태로 전달되기도 하고, 전도 형태로 전달되기도 하고, 또 뭐 있죠? 대류 형태로 전달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복사가 뭐냐? 복사꽃 당신이냐? 복사는 이제 매질이 없어. 매질이 없으면서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되는 거죠. 매질의 도움이 없이. 그래서 이제 맨 밑에 거 녹색 글씨 좀 봐봐. 태양 복사를 우리가 단파 복사라고 그러고, 지구 복사를 장파 복사라고 해요. 이게 단자가 무슨 단자냐? 짧을 단자고, 이 장자는 긴 장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바로 위에서 한번 보실래요? 여기 파란색 글씨. 지구는 표면 온도가 약 15도씨 정도로 낮은 편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이 긴 적외선 형태로만 방출한다. 파장이 긴 적외선 형태로만 방출한다. 이게 포인트죠. 우리가 이제 그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서 나누죠. 이렇게.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또 어떤 선생님들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400하고 700 이렇게 나눠요. 단위는 이제 나노메타를 써요. 그런데 요 사이를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길면 이걸 적외선이라고 그러고. 뭐 이쪽은 주로 자외선 영역인데 X선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파장에 따라서.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의 분류죠. 파장은 이제 이렇게 전자기파가 직선으로 안 오고 이렇게 사인파 형태 이렇게는 와요. 그러면 이제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이걸 파장이라 그래요. 전자기파. 그래서 이제 지구 복사는 장파 복사다. 그리고 파장이 긴 적외선 형태로만 방출됐다. 길다. 그러면 장파지. 긴 장자를 써서. 그다음 빨간 글씨 잘 보실래요? 태양의 복사 에너지 중에서 가장 크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역은 가시광선 영역이죠. 가시광선. 물론 이제 태양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외선도 방출하고 가시광선도 방출하고 적외선도 방출해. 태양은 자가적 다 방출하죠. 태양은. 그런데 가장 크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역은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의 표면 온도는 몇천 도시라고 알려져 있니? 6천 도시? 6천 켈빈 이렇게 보면 되는데 6천 도시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자외선과 가시광선
파장이 긴 적외선을 모두 방출하죠. 태양 모두 방출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에너지를 방출한 영역은 가시광선 영역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는 무슨 형태로만 에너지를 방출하죠? 네, 파장이 긴 파란 글씨 적외선 형태로만 방출한다. 지구는 그렇다. 그래서 태양이 이제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지구도 이제 방출해야 돼요. 받은 만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해야 됩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그냥 슬쩍 봐주세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보실래요? 이거 그림을 해석하면 되는데 나중에 좀 정지시켜 놓고 보세요. 지구 전체입니다. 지구 전체. 지구는 전체로 태양으로부터 얼마를 받냐면 70을 받아요. 그 70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잘 해석하시면 돼요. 또 태양으로부터 받은 70을 다시 또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죠. 어떻게? 지표 복사 4%. 여기 4가 있네요. 4. 대기 구름 방출 60 여기 있네요. 그래서 70%를 또 우주 공간으로 방출해줘.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받은 흡수량 70, 또 그 받은 만큼 우주 공간으로 방출도 70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료 해석을 한번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 어디서 70이고 어디가 어떻게 해서 70인가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겠어요. 지구 전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표면만 봅시다. 지표면. 이 지표면만 보시면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양이 이제 그 지표면만 보면 133이래요. 근데 또 방출량도 뭐 지표면의 복사, 수문열, 대류와 전 합쳐서 133입니다. 똑같습니다. 흡수량과 방출량이 똑같다. 네? 이렇게 자료를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과서는 없기 때문에 그냥 흡수한 만큼 방출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럼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요거 정지시켜 놓고 여기서 45 여기서 88이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기입니다. 대기의 열수지. 대기는 태양으로부터 얼마를 흡수하냐? 154를 흡수한대요. 어떻게 흡수하냐? 25, 8, 21 이렇게 나왔네요. 또 대기는 이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데 얼마를 방출하냐? 똑같이 154를 방출한대요. 그래서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지구가 원에서 아마 나오겠지. 지구가 원 정도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자료 해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유학식 문제로 이런 자료가 주어져요. 이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숫자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구의 복사 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지구는 복사 에너지 흡수량, 방출량이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70 같아요. 아까 지표면도 있었죠? 지표면은 복사 형태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지표면에 104 여기 있네요. 104 여기. 그죠? 104 맞습니다. 대기로 왔네요. 대기는 우주 공간보다 지표면으로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지표면으로부터의 그 복사가 88입니다. 88이 있네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66을 또 방출하네요. 그래서 88이 66보다 크니까 맞습니다. 뭐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숫자들을 잘 보고 좀 어렵죠. 이런 거를 이제 눈여겨 보시면.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좀 여유가 생기면 보시고 지금 내가 보여주는 것은 지구가 흡수하는 양과 지구가 방출하는 양이 지구 전체로 보나 지표면으로 보나 대기로 보나 똑같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이걸 한번 볼까요? 지구온난화.
먼저 지구온난화보다도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6대 온실가스 좀 보겠습니다. 가장 88.6%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죠. 석탄 및 석유 연소로 발생하네요. 그다음 메테인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물 분해요. 메테인. 메탄인데 옛날에 메탄인데 요즘 메테인이라 그래요. 네? 메테인. 메뚜기 할 때 메테인. 그래서 이산화질소가 아니라 아산화질소입니다. 아자야, 아자. N2O. 아산화질소가 3입니다. 석탄, 질소, 비리, 폐기물, 소각. 그 다음에 4위가 수소불화탄소고 5위가 과불화탄소고 그 다음에 6위가 육불화황 SF6네요. 이 SF6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느냐? 냉매, 세정제, 절연체 등에 사용된다.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 거 눈여겨봐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온실가스가 하는 역할이 뭘까? 온실가스가 하는 역할. 그 비닐하우스에서 비닐 역할을 해요. 그 지표면이 이제 적외선 형태로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실가스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온실가스가 있다가 이 지표면이 방출한 장파 복사를 흡수를 해. 여기 온실가스야. 온실가스. 근데 얘네들이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면으로 재방출해 버려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죠. 이 온실가스들이. 요거죠 이제 이렇게 인간의 활동으로 이 온실기체가 대기로 많이 배출되죠. 그래서 이 온실기체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인데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런 거. 뭡니까? 이거. 지구 대기 중 온실기체가 증가를 해요. 지나치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한 15도씨인데 그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죠. 온실기체 증가를 하면. 그래서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요.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럼 지나친 온실 효과, 이 지나친 온실 효과를 지구 온난화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 뭘 또 얼른 가르쳐 줘야 되나? 그 얘기를 해줘야 될까? 아까 이제 이거 그 온실기체의 두 종류 중에 대기 중 온실기체 두 종류의 대기 중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보시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기온 편차도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조금 이렇게 선을 이어보면 우리나라의 그 평균 기온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지구 전체로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일정히 유지되다가 여기서부터 좀 1900 거의 한 70년대 이후부터는 이렇게 늘어나네요. 지구 전체로도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온실기체들이 지구의 그 어떤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면으로 재방출해서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아까 태양의 표면 온도 6000 켈빈, 뭐 6000 도씨 상관없어요. 6000 켈빈이나 6000 도씨나 비슷비슷해요. 6000 켈빈은 6000에다가 273만 더하면 돼요. 그럼 6000 켈빈이 되죠. 우리가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서 하는 거야. 0 켈빈이면 몇 도냐? 273도씨지. 273도씨는 몇 켈빈이냐? 546 켈빈이지. 자, 태양의 표면 온도 약 6000 켈빈, 뭐 6000도씨 상관없어요. 높은 온도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다. 전자기파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죠. 파장이 짧은 것부터 파장이 긴 것까지 포함돼요.
그런데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이런 0.2에서 2.0 마이크로 파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장이 좀 짧죠. 그래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단파 복사 이렇게 얘기해요. 단파. 상대적으로 짧다 이거지. 상대적으로 짧아요. 지구는 장파 복사고 적외선 형태로만 방출하죠. 뭐 이거는 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우리의 기후 변화는 이제 대기와 해수의 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일단 대기의 대순환, 그 대기의 대순환에 의해서 해수의 순환이 연결됩니다. 이 대기가 어떻게 순환하느냐에 따라서 이 표층 해류의 방향이 결정돼요. 해류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그 대기, 공기죠. 대기의 흐름. 뭐 동에서 서로 흐르냐, 서에서 동으로 흐르냐, 뭐 이런 거지. 흐름 방향. 대기의 흐름 방향이 결국은 뭐의 흐름 방향을 바꿀 수 있냐면 이 표층 해류의 흐름 방향을 결정해요. 표층 해류의 흐름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류의 대순환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지구 전체로 보면 해류의 대순환이 이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그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대기의 대순환에 의해서 그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대기의 대순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기의 대순환을 한번 잠깐 볼게요.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고 해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자, 여기 따뜻한 지역이죠. 이건 차가운 지역이죠. 북반구에서 지금 생각합니다. 북반구에서. 자, 뜨겁죠. 공기가 뜨거워요. 뜨거우면 부피가 커져요.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상승합니다. 이렇게. 위로 상승했다가 이렇게 극지방을 타고 올라가. 그래서 차가워졌어요.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차가워지면 부피가 줄어들죠. 그럼 밀도가 커져요. 밀도가 커지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지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가. 이러한 하나의 단일 세포의 순환 모델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북풍이라고 하죠. 북풍만 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단일 세포의 순환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해요. 지구가 자전. 그래서 이 3세포 순환 모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3세포 순환 모델은 지구가 자전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자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체를 잡고 있다가 떨어뜨리잖아. 그럼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휘어져요. 이걸 전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고 그 자전의 결과 물체가 약간 휘어지는 그러한 힘, 그 전향력 때문에 3세포 순환 모델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대기의 대순환을 나눠요. 위도 0도에서 30도, 30에서 60, 60에서 90. 그리고 0은 따뜻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차가워. 상대적으로 따뜻해, 상대적으로 추워. 상대적으로 따뜻해, 여기. 상대적으로 추워. 여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 0도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입니다. 자, 뜨거웠어요. 공기가 뜨거워졌어. 밀도가 작아졌어요. 올라가죠.
위로 상승하죠. 위로 상승해서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갔다가 상대적으로 차가워지니까 내려와요. 내려와서 지표면을 따라 흐릅니다. 이렇게 다시 내려옵니다. 이처럼 0에서 30도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순환을 이루어요. 이와 같은 순환. 이걸 과학자 이름을 따서 헤들리 순환이라고 해요. 헤들리 순환. 그래서 이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지표면에서는 원래는 차가운 곳에서 이렇게 직진해야 돼. 바람이 30에서 0으로 이렇게 직진해서 불어야 되지만 전향력 때문에 약간 휘어져. 이걸 북동무역풍이라고 해. 북동무역풍. 지금 북반구에서 생각하는 거야. 북동무역풍. 자, 그 다음에 헤들리 순환과 여기 극순환을 봐야 돼. 페렐 순환은 간접순환이야. 간접순환. 페렐도 과학자인데. 자, 극순환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해. 자, 따뜻해진 공기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극지방까지 올라가요. 갔다가 차고 무거워져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지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대기의 대순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순환 올라갔다가 극지방에서 다시 내려와요. 이러한 순환을 극순환이라고 그러고 이 극순환의 결과 지표면에서는 극동무역풍이 불어요. 물론 이렇게 직진해야 되지만 전향력 때문에 약간 휘어져요. 이렇게 극동풍이라고 해요. 극동풍. 그리고 이제 방위를 잘 생각해야 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이야. 이렇게 사자 거꾸로, 사자는 거꾸로가 아니라 여기가 동이야. 동, 여기가 동, 이쪽이 서, 남, 북. 이렇게 극동풍이 불어. 전향력 때문에.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북동무역풍, 북쪽과 동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 북동무역풍. 네? 자, 이와 같이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부는 바람은 두 가지가 있었다. 북동무역풍, 극동풍. 북동이라고 그래요. 북동. 북반구이기 때문에 북쪽과 동쪽에서 부는 바람, 불어오는 바람, 북동무역풍. 이래죠. 그다음에 이제 이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직접 순환이라고 그래요. 그냥 어떤 밀도 차이에 의해서 공기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직접 이렇게 순환하는 거, 빙글빙글 도는 것이 직접 순환인데. 근데 이 페렐 순환은 간접 순환이라고 그래요. 간접 순환. 마치 아까 0에서 30도 사이에 톱니바퀴가 있고 6에서 90도 사이에 톱니바퀴가 이렇게 돈다면 톱니바퀴를 그냥 따라서 이렇게 돌아요. 나도 따라서 상승하고 나도 따라서 하강하는 그 간접 순환이 페렐 순환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강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강해. 여기서 상승하니까 나도 따라서 상승해.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게 페렐 순환, 간접 순환 이렇게 얘기하고 페렐 순환에 의해서 지표면에서는 원래는 아래에서 위로 직진해야 되는데 전향력 때문에 약간 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방향, 편서풍이 불어요. 편서풍.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잘 나와 있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기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요거죠. 자, 이거. 지금 여기 북반구에서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잘라요. 북반구에서만. 밑에 거 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지표면에서는 여기 방위를 잘 표시하고 여기가 동이에요. 동. 여기가 북이고 북동무역풍이 불어요. 이렇게 북동 전향력 때문에 약간 휘어져. 북동무역풍. 이거 직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페렐 순환, 간접 순환에서 여기가 서쪽이죠. 서쪽에서 부는 바람. 그래서 약간 휘어져요. 편서풍. 그다음에 극순환에 의해서 극동풍.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바람이 분다. 그래서 자, 대기의 대순환. 이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대기의 대순환이 형성이 되는데 3개의 순환이 있다. 자, 헤들리 순환. 헤들리 순환에서 지표에서는 무역풍이 불고 페렐 순환에 의해서 지표에서는 편서풍이 불고 극순환에 의해서 지표에서는 극동풍이 분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이러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해수의 흐름이 결정돼요. 똑같아. 바람의 방향과.
그래서 그럼 이런 대기의 대순환과 해수의 대순환은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위도별의 에너지 불균형이 따르거든요. 왜냐하면 적도지방은 에너지가 많이 남아 돌아요. 과잉이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좀 부족해요. 위도가 좀 낮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대기의 대순환과 해수의 대순환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건가요? 요 그림 보실래요? 자, 지금 요 영도를 딱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위쪽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북동 무역풍에 의해서 북쪽도 해류가 동해서 서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대륙에 막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크로시오 해류라고 하고, 저 아래로 내려온 놈도 있죠. 그 다음에 편서풍에 의해서 북태평양 해류를 이루어요. 그럼 차가워지면 다시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어서 밑으로 내려오죠. 자, 지금 이거는 지금 그 우리나라와 여기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이쪽에 그 해류의 대순환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류의 대순환이 5군데가 있어요. 자, 북반구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한 군데, 남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2군데, 이쪽에 시계 방향으로 한 군데, 이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또 한 군데, 이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또 한 군데. 그래서 해류의 대순환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5대 한류라고 그래요. 5대 한류. 5대 한류.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해수의 순환은 바람, 아까 바람이 직접적인 원인이죠. 그다음 대륙이 막히면 이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막히니까 크로시오 해류가 됐다가 북태평양 해류가 됐다가 캘리포니아 해류가 됐다가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한류는 해류가 커다랗게 순환하는 덩어리다. 해류가 커다랗게 순환하는 덩어리가 전 세계 5개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류는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주면, 자, 여기 북태평양 한류 시계 방향으로 한 군데, 남태평양 한류 반시계 방향으로 한 군데, 북대서양 한류 시계 방향으로 한 군데, 남대서양 한류 반시계 방향으로 한 군데, 그다음 인도양 한류 반시계 방향으로 한 군데. 그래서 5대 한류가 있다. 그러면 이 5대 한류의 중심은 물질이 순환이 못해. 순환이 안 돼. 이게 쌓여. 계속 쌓여. 여기서 쌓여. 계속 쌓이니까 전 세계 쓰레기 섬이 5군데가 있을 수 있어. 네? 그래서 이런 해류의 대순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막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 순환에 의해서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쓰레기가 퍼지질 않고 거기서 쌓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이 쓰레기 섬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쓰레기 섬이 이렇게 5군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쓰레기 섬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북태평양 한류 중심에 있는 이 쓰레기 섬은 우리나라 면적의 5배, 6배에 해당돼. 그 정도로 넓어. 그 쓰레기 섬이. 자, 보실래요? 이 북태평양 쓰레기 섬 면적 160만 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면적이 이만큼 쓰레기 섬 이렇게 북태평양 한류, 인도양 한류, 그죠? 반시계 방향 이렇게. 요 해류의 대순환이 5군데가 있다. 그래서 그런 해류의 영향으로 요 중심에는 쓰레기 섬이 뭐 발달한다기보다는 쓰레기 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 종류는 뭐 폐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폐밧줄, 그다음에 뭐 썩은 나뭇가지들 뭐 등등 뭐 다양하겠죠. 그럼 여기 이제 물고기들이 이걸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자라요. 그럼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자라는 우리 생선을 우리가 또 인간이 먹지. 그럼 우리 인간이 또 그걸 먹으면 또 환경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겠지. 환경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그럼 또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북태평양 한류의
한류에 관계되는 해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팔목이 되게 아파요. 거북목 현상이 생겼어요. 북태평양 한류 어디 있더라? 룩게터 여기 있다. 여기 이제 북태평양 한류죠. 그래서 이제 이 북태평양 한류는 몇 가지 해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북동무역풍에 의한 동해에서 서로 북쪽도 해류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륙을 만나니까 이 북쪽도 해류가 일본의 쿠로시오 지방을 지나니까 쿠로시오 해류라고 해요. 그다음 편서풍의 영향으로 북태평양 해류가 됐다가 차가워져서 캘리포니아 해류가 돼서 이게 파란색의 차가운 한류가 되죠. 그래서 자, 저희도에서는 동쪽에 서쪽으로 북동무역풍이 불었어요. 이에 따라 표충해수도 동쪽에 서쪽으로 흐르고 이것을 북쪽도 해류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중위도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서풍이 불죠. 표충해수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르죠. 이걸 북태평양 해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쪽도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가 얘는 북동무역풍에 의한 해류고 얘는 편서풍에 의한 해류고 얘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해류고 지역의 이름을 딴 난류 북쪽도 해류가 지역의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죠. 쿠로시오 난류 이건 캘리포니아 한류 이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람의 영향으로 이 북태평양 한류와 관련된 해류가 4가지가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 표충 해수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4가지 그 북동무역풍에 의한 북쪽도 해류, 편서풍에 의한 북태평양 해류, 지역의 이름을 딴 쿠로시오 난류, 지역의 이름을 딴 캘리포니아 한류. 얘네들이 빙글빙글 돌아. 이걸 순환이라고 해요. 해류의 순환. 이러한 해류의 순환, 해류의 큰 순환을 한류라고 그래요. 한류. 이걸 북태평양 한류라고 그러죠. 북태평양 한류. 또 대륙의 영향을 받죠.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면 크로시오, 내려오면 캘리포니아 이래요. 아까는 바람의 영향을 받은 건 뭐였지? 바람의 영향은 북쪽도 북태평양. 그죠? 바람의 영향. 그지? 그 다음에 대륙의 영향을 받은 건 뭐였죠? 북태평양 한류에서 크로시오, 캘리포니아. 그죠? 그래서 해수의 표충선이라는 두 번째 이유, 대륙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죠? 그럼 이러한 지금 우리는 지금 북태평양 한류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 나머지도 있어요. 나머지도 있는데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지역을 만나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따면 되고, 이거는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붙여진 이름이고, 요 두 놈은 뭐야? 요 두 놈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붙여진 이름이잖아. 그죠? 네? 우리나라에 속해 있잖아. 우리나라가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태평양 한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도 여기 여기 북태평양 한류 나와 있네요. 북태평양 한류. 자, 지금까지 예술했던 해류는 4개는 서로 물고 물리며 순환하는데요. 이렇게 순환하는 해류를 한류라고 그래요. 이렇게 순환하는 해류를 한류라고 해요. 이런 한류는 전 세계 5개가 있어요. 지금 그림에 있는 한류는 북태평양에 있는 북태평양 한류입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다 외워야 합니다. 북태평양 한류는 지금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북태평양과 북쪽도 해류, 대륙의 이름을 따서 캘리포니아와 구로시오 해류 이렇게 해서 그 순환 해류, 북태평양 한류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순환하는 해류들을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순환하는 해류들을 뭐라고 그래? 한류라고 합니다. 한류. 그래서 북태평양 한류에 관여한 해류는 몇 개 있어? 4개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은 북쪽도 해류, 북태평양 해류. 얘는 북동무역풍의 영향을 받았고, 얘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고, 얘는 구로시오 지역의 영향을 받았고, 얘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영향을 받았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기의 대순환에 따라서 해수의 순환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대기의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의 큰 역할이 뭐냐? 큰 역할은 위도별로 에너지가 부족한 데가 있고 에너지가 남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 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그죠? 지구의 에너지 대순환, 대기와 해수의 대순환의 원동력, 이러한 것들이 이 에너지를 이동시켜 준다. 이렇게. 그래서 불균형을 균형 있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이건 단일 세포의 순환 모듈이죠. 이건 그 대기의 대순환. 이건 대기의 대순환의 3세포 순환 모델이고요. 이건 지구 자전하고 전향력, 자전으로 인한 저장력 때문에 이런 3세포 순환 모델을 생각할 수가 있고, 얘는 그냥 자전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고, 그죠? 헤들리, 페렐 극순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균형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하나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표충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이 그냥 해놨어요. 이쪽은 북태평양 한류, 이쪽은 북대서양 한류, 이쪽은 남대서양 한류, 이건 이제 남태평양 한류, 이건 이제 인도양 한류 이랬어요. 그다음에 여기 북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랬어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걸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북반구에서는 해류가 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어때요? 시계 방향 순환하죠. 이렇게 시계 방향입니다. 그죠? 이렇게 북반구에서. 남반구에는 반시계고요. 반시계. 자, 무역풍의 영향을 받은 해류는 주로 서에서 동이 아니라 동에서 서죠. 이건 틀렸네요. 동에서 여기 이렇게 좌표를 잘 봐야 돼. 동, 얘가 동이야. 얘가 서고. 이게 동. 여기 북동 무역풍이라고 이걸. 요거 북동 무역풍이고. 여러분 남동 무역풍이죠. 여러분 남동 무역풍이죠. 남쪽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남쪽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게 니은 틀렸고. 해류는 저희들이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한다. 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줘요. 4번이 정답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좌표를 볼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자를 잘 못 써. 여기가 동인지 여기가 서인지 이걸 헷갈려 하는 놈도 있어요. 남북은 다 알아. 남북은. 여기가 서야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이스트 and 웨스트 이거야. 자, 북태평양 한류가 이거 있네요. 그죠? 자, 주로 대기의 대순환에 의해서 표층 해류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저희들의 따뜻한 난류가 고위도로 흐르며 열에너지 수송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표층에서 순환은 대기의 대순환 방향과 해류의 흐름 방향이 거의 일치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만 좀 엘니뇨 하나 더 할까요? 엘니뇨? 그만할까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엘니뇨는 물론 저 일반에서는 엘니뇨, 라니냐 다 설명했는데 엘니뇨, 라니냐 그다음에 평상시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